크로스핏을 하면은 진짜 관절 완전 아작나게 다 씹더라고요. 보통 처음에 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의 몸은 굉장히 심각하다. 아무래도 필라테스 같은 거는 남자를 약간 선호하지 않나 하는 그런 센터들이 있어. 자, 오늘은요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3개의 운동을 했거든요. 그거는 필라테스, 헬스, 그리고 크로스핏입니다. 제가 했던 이 3가지 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운동을 추천드리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크로스핏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크로스핏을 작년에 처음 해봤습니다. 제가 20대 때부터 진짜 해보고 싶긴 했거든요. 근데 시도를 못 해봤어요. 일단은 시도를 못 했던 이유는 동네에 크로스핏을 하는 곳이 별로 없었어요. 있었는데 굉장히 멀었어. 버스 타고 막 5정거장 가야 됐어. 그리고 제 기준에 조금 비쌌어요. 헬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뭐 싼 곳은 3만원, 뭐 비싼 곳은 한 5, 6만원 정도 했는데 저는 이제 3만원이면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헬스장에 다녔거든요. 근데 크로스핏은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내 기준에 너무 비싸다. 그래가지고 제가 못 했거든요. 사실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죠. 나중에 해봐야지 이렇게 계속 미뤘습니다. 근데 이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이들 태어나고 한동안 운동을 못 하다가 이제 어린이집 딱 보내고 운동할 시간이 좀 생겨가지고 한 달만 해보자고 크로스핏을 한 달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크로스핏은 엄청 힘들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힘들어. 엄청 힘든 게 뭐 싫다는 건 아니야. 그만큼 운동은 진짜 확실히 돼요. 이 크로스핏에는 와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와드라는 게 뭐냐면 와드는 크로스핏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매일 다양한 운동들로 구성된 고강도 트레이닝을 포함합니다. 간략하게 예를 들면은 이해가 빠른데, 예를 들어서 푸시업 10개, 뭐 줄넘기 100개, 그리고 뭐 윗몸 일으키기 뭐 20개, 땡기는 거 뭐 10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 다 하는데 한 사이클. 그래서 뭐 10분을 시간을 재고 10분 동안 최대한 많은 사이클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은 뭐 10사이클 하는데 시간을 잰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본 운동은 한 10분에서 15분이면 거의 끝나요. 총 운동 시간이 이제 1시간인데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그 와드 운동을 하는 그 운동법을 익히고 이제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나한테 적당한 무게를 정하고 이런 시간을 나머지 시간으로 씁니다. 그래서 진짜 본 운동 하는 거는 딱 10분에서 15분 정도인데 진짜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그 사람마다 들 수 있는 무게가 다르고 체력이 다 다르고 뭐 힘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는 초보자에 맞게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 본 운동이 시작되면은 진짜 그냥 마탱이가 가버립니다. 숨이 너무 차가지고 그 막 쇠맛이 막 느껴져요. 그 정도로 숨이 차고 진짜 힘들어. 막 어지럽고 막 그래.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면은 조금 추천을 드리는데요. 30대 이후는 조금 고민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저의 경험으로 빗대어보면은 운동 자체는 진짜 재밌고 정말 파이팅 넘치고 항상 이제 한계를 경험하고 뭐 이런 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조금 아파요. 저처럼 좀 몸이 좀 삐그덕하는 상태에서 크로스핏을 하면은 진짜 관절 완전 아작나게 다 씹더라고요. 제가 이 걱정을 운동하기 전에도 했었는데 그 센터에서 충분히 스트레칭하고 운동법을 정확하게 익혀서 정확한 자세로 하면은 괜찮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게 막 자세를 잘 잡고 내가 무리하지 않으면은 괜찮은데 크로스핏 자체가 사실 무리를 안 하기가 힘들어.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뭐 각자에 맞게 운동을 하지만 많이 해본 사람들은 워낙에 또 수행 능력이 좋고 막 다 잘하니까 나도 모르게 더 하게 돼요. 그리고 막 힘들 때 사람들이 막 응원도 해주고 옆에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파이팅을 엄청 해. 그러니까 이제 막 억지로 좀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막 하고 있으면은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막 하게 돼. 그냥 막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세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 물론 뭐 안 그런 사람도 많겠지만 할 거면은 이제 그런 걸 의식하고 자세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 근데 나는 이제 그게 잘 안 되더라. 물론 이제 그 봐주는 분들이 자세를 돌아보면서 봐줍니다. 근데 그거를 하루 종일 나만 볼 순 없잖아.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내가 막 조금 흐트러져도 못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막 운동하고 나서도 막 무릎 아플 때도 있고 팔꿈치 아플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나도 모르게 내가 무리를 할 된다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운동법에 좀 익숙하고 유연하고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안 쓰고 좀 이제 파이팅 넘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추천을 하는데 이제 저처럼 그냥 자존심만 세고 무대뽀로 하는 이런 사람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격 자체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외향적인 사람이면 조금 괜찮아.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굉장히 친하거든요. 약간 거리감 좀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외향적이어가지고 먼저 말도 걸고 이러면 금방 친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 굳이 나는 막 굳이 친해져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 남이랑 나랑 자꾸 막 비교하게 되고 막 이런 걸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으면은 안 하는 게 낫다. 그렇지만 정말 적은 시간 운동에서 정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간적인 가성비는 진짜 최고다. 다만 문제는 이제 오버할 수 있고 다칠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헬스입니다. 헬스는 전형적인 도쿠다이 운동이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헬스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PT는 받으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PT는 운동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내 몸에 맞춰서 나에게 맞는 운동을 1대1로 하는 거니까 운동을 할 수밖에 없고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주 큰 단점은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그리고 이 PT는 또 문제가 뭐냐면 이 PT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제가 PT를 두세 번 정도 받아봤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트레이너마다 알려주는 자세가 좀 달라. 스쿼트 해보세요 해서 스쿼트를 했으면 스쿼트를 왜 그렇게 해요? 전에 저 PT 할 때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렇게 배우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각자만의 방법들이 있고 아집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PT를 받아보면서 느꼈던 건 그거예요. 자기의 운동법이 보통 정답이라고 생각해. 그게 어쨌든 자기의 노하우고
기술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트레이너마다 조금씩 달라. 근데 우리는 각자 갖고 있는 체형이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각자의 건강 상태 뭐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트레이너가 자기만의 기술을 알려주되 그 사람에 맞게끔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전문성이 좀 부족한 트레이너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그래가지고 만약에 헬스를 한다 그러면 PT를 처음에 받아서 나한테 맞는 운동과 운동법을 정확하게 익히고 숙달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PT를 받기 위해서 내가 선택해야 할 트레이너들을 잘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 보통 헬스장 가면은 무릎 PT 받잖아요. 그 PT 트레이너들이 보통 처음에 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의 몸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PT를 안 받으면 정말 큰일 난다는 식으로 일단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의 영업 방식이야. 근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 근데 그런 거에 크게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그 무릎 PT를 받아보고 그 중에 나랑 가장 잘 맞고 내 체형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런 사람과 PT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PT가 끝나면은 혼자 운동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돈이 많으면 그냥 쭉 PT를 하면 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혼자 운동하면 아무래도 좀 파이팅하기 좀 힘들죠. 일단은 PT로 운동법을 익히고 좀 매일 체육관에 나가는 그런 습관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필라테스입니다. 저는 이제 30대 분들에게는 필라테스를 가장 추천해요. 왜냐면 진짜 내 몸을 생각하면요. 필라테스는 진짜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특히 내 관절, 뭐 체형, 밸런스, 코어 이런 거에 굉장히 최적화된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이것도 가격대가 조금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통 이제 그룹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요즘에 보니까 한 6대1, 8대1 이런 식으로 수업을 들으면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가격대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선생님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달라지긴 해요. 보통 센터를 가면은 여러 선생님이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이 있고 그 시간대별로 아마 선생님이 좀 다를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물론 내가 되는 시간이 한정적이면은 그냥 그 시간에 다녀야 되지만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도 다 무료로 한 번씩 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한 번씩 해보세요. 그다음에 나랑 가장 잘 맞는 선생님이랑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남자잖아요. 아무래도 필라테스 같은 거는 여성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남자를 약간 선호하지 않나 하는 그런 센터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봐 주더라고요. 그 이제 다니시는 회원분들한테 물어봐 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녁 때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 시간 피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게 또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대부분은 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필라테스를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필라테스 하다 보면요 옆에가 남자건 여자건 눈에도 안 들어와요. 힘들어가지고 저기 운동하기 바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좀 이제 몸이 좀 뻣뻣하고 허리가 막 잘 아프고 좀 축축 처지고 이제 뭐 그러신 분들은 필라테스를 저는 추천합니다. 결론은요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필라테스고요. 진짜 결론은 이거죠. 사실 우리가 뭐 어떤 운동을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무엇이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제가 또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안에 여행을 차마 보내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악착같이 열심히 다이어트 해보고 운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화이팅.